자, 안녕하십니까. 안동사람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그 공개방이건 어디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라든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결국에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수소 섹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스마트 디지털 뉴딜 쪽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어제는 골프 관련 ETF가 새로 편입됐기 때문에 골프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소 관련 ETF들 보면 바닥권을 찍고 반등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린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고개를 들면 반등 간다면 결국에 이제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거기 관련된 섹터들을 찾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것들이 정치 테마주와 맥을 같이 하면서 시세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수소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린니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ETF가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섹터들은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즐거워서 잠이 안 왔거든요. 새벽까지 나스닥이 이제 크게 하락하는데 새벽 3시 반 되니까 여기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 길게 만들었거든요. 다우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봤습니다. 12시 반부터 되니까 바닥 짚고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하락하는 요인은 단 하나입니다. 국채금리가 이틀 동안 급등하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조기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다우는 전통 제조 쪽들의 다우는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매기를 보면서 어제 시장을 보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는 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장비들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어제 11시부터 하락이 머무리되고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다우 같은 경우는 35,440포인트에 대한 지지 기대감, 나스닥은 15,540에 대한 기대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75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가 매수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이제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 은행주들,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수익 올라가는 거 맞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철 금속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이제 2차 전지 섹터 쪽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석유 관련주 움직였는데 그러면 오늘도 역시 우리는 비철 금속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도 좋을 것 같고 테슬라라든가 니콜라라든가 로블록스 전자상거래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국내와 똑같이 이제 ETF 관련된 것들이 빠졌고 테슬라 니콜라 같은 것들 고평가, 아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보면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케이는 29,400포인트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여기 지지받으면 결국엔 3만 포인트 돌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부유라는 것 때문에 경제 성장보다는 결국에 분배 쪽에 맞춰져서 이 부분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제는 이제 고위 간부들을 나오는 부분이 공동부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시진핑 3기 집권하면서 이제 이념보다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중국 시장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 기대라든가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들 자본 조달 비용을 인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강하게 맞물리면서 뭐 미중 갈등이라든가 기업 규제라든가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심천 같은 경우는 251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에서 성공한다면 신고가 행진 지속할 것 같고, 상해 역시도 3600포인트 전고점 인식해서 매물 부담이 증가해서 윗골이 만든 그러한 캔들 만들었지만, 결국에 3600포인트 돌파 시도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미국과 우리 한국은행,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사상 최고 재확산,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게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정부 발표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결국에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선물 포지션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부분은 전일 대비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외국인들 20% 감소한 4,338억을 기록했고요. 기관들은 4% 감소해서 1,169억 원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공매도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코스피에서 매수 증가했고, 코스닥 매수 증가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조 6,500억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한차선보다는 저평가 맥락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조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 관점이 아니라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이 컸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거래대금이 17%, 20% 급감하는 모습이에요. 거래대금이 급감하면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죠? 변동성을 해서 장중 변동성이 컸을 때 30포인트 빠지면 겁나는 게 아니라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CMA 보면 소폭 감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63조 이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예탁금이 계속해서 감소된다면 시장의 체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수급 기조가 변해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종목 장세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시장을 볼 건 여전히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장비라든가 스마트카, 오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라든가 탄소 중립, 이런 쪽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면 지금은 여전히 섹터별에 따른 종목 장세라는 거죠. 어제는 골프 관련 ETF 관련주들 잘 봐야 되겠다 했는데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제 ETF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고개를 드는 것들 지금 잘 봐야 된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바닥권에 들고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발표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 일시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이죠. 지수 하락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당분간은 여전히 100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까지는 종목 장세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해요. 개인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정책 관련주들을 한번 공부해서 준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반등이 아니죠. 이것도 메타버스처럼 이제 신고가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잡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GST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계속 한번 가보자. 지금 한번 고를 외치고 싶은데요. 이게 증권사들 평균 4개 평균 목표 주가 44,000원을 제시했어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한번 목표 주가 44,000원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80%, 영업이익이 165% 증가하기 때문에 GST 역시도 결국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분기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이라면 항상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추가 매수는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5,300원을 깼을 때 전량 매도하고 다시 우리는 32,000원 전후에서 지지받으면 여기서는 신규 매수자들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부분이거든요. 실적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칩 완화, 공급망 부족이 완화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연기금 투신들 매수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역시도 어제 음봉 떨어졌지만 이건 추세가 아직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짧게 본다면 37,000원을 이탈한다면 요건 갭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 36,000원 전후 더 빠진다면 결국에는 이건 역시도 33,000원, 34,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역시도 신규 매수 관점은 33,000원, 34,000원에서 지지받으면 여기서 봐야 되겠고, 목표 주가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증권사 목표 주가 3개가 47,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니까 47,000원보다는 44,000원 목표로 한번 해봐서 한번 접근해보자. 계속 가보자. 단 37,000원을 깨면 매도하고 다시 저가에서 매수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고가 날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인데, 이슈는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이 반복돼서요. 오늘 좀 볼만한 거는 이게 있어요. 내년 상장하면 시총 80조, LG 꿈의 부푼 LG 에너지 솔루션, 요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기업체들, 부품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섹터에서. 그래서 테이펙스라든가 신성 델타테크 이런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오늘 행사 중에서 스마트카 미래 포럼 서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미래는이라는 이런 주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자율주행 섹터들을 움직일 것 같거든요. 어제 시간에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급등해서 나오면 붙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강보합 수준이라면 한번 볼 만한데, 이 중에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가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관련 섹터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또 한번 우리가 전임미답의 길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테이펙스를 한번 우리가 매수 관점에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신고가 이후에 고점에서 매물 부담 받고 있지만, 그제 같은 경우도 이미 74,400원 바닥권 만들었다가 드러났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급하게 잡지 마시고 73,500원에서 75,500원까지 폭을 넓게 드릴게요. 차근차근 매수해보고, 손절 가격은 요 가격을 이탈하는 72,300원을 손절가로 잡는다면 결국에 테이펙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LG엔솔에 대한 상장 이슈, 요거기 때문에 한번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신가? 24분이 계시네요. 네, 따상과장님, 안녕하세요. 정부실장님, 안녕하세요. 일본 시장이 오늘 휴장이에요? 어제 휴장 아니었어요? 일본은 어제, 근로자의 날,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쉰 게 아닌가? 오늘도 쉬나? 이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어제와는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제하고 상반된 게 뭐냐면, 어제는 이제 나스닥이 분봉으로 보면 어제 상급자용 스키슬로프로 어제 여기서부터 장 시작하자마자 16,200포인트에서 주가가 완전히 상급자용이죠. 상급자용. 착 빠졌어요. 오늘 이거 엿됐다.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보는데 엿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시 반 이후로 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를 지속적으로 돌려놓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NFT 관련, 자, 이런 전기차 관련, 수소차 관련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면서 급락을 보였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여기죠. 15,540. 여기서는 일단 한번 되돌림을 보여줄 거다. 되돌림의 강도를 보고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되돌림이 강하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 시장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장이 그동안 기술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 그런 맥락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반대로 기술주들이 실적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자, 이제는 전통 제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들 하락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단 다우 같은 것도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모든 이슈들은 이제 반영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은 완화됐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지난번 우리가 봤던 부분은 다우 같은 경우는 35,440포인트 여기서만 일단 지지받는다면 우리는 좀 이거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단은 바닥권을 여기서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를 깼을 때는 결국에 우리도 현금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해 심천 나름대로 좋게 끝났죠. 그 심천 같은 경우 신고가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가 2,500포인트, 2,510포인트 대 지지만 받으면, 이날 평균가만 받으면 결국에 또 추가적으로 신고가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시진핑 집권이 이제 확정되면서 그동안 공동 부유에서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정책을 이제 좀씩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중국 쪽에서 기사가 나온 그러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상해 같은 거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시장 역시도 오늘은 크게 나쁠 거 없고, 네, 안녕하세요. 수익 만당님. 크게 나쁠 거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나쁠 거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 봐야 되겠고, 어제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기를 살짝 깨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는데, 어제는 요거를 막판무리가 깨고 내려갔거든요. 거래금 급감했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게 셀트리온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바이오 쪽들이 좀 영향을 받지 못한 코스닥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일단 코스닥은 다 반영시켰고 오늘 미국 시장 바이오 쪽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면 코스닥 역시도 이제 돌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우리가 이제 매수 쪽 처음부터 이제 관심을 갖자. 어제 이제 처음 방송할 때 섹터별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잠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 관련 ETF들 관심 있어 봐야 되기 때문에 골프 용품들 관심 있게 보자. 첫 번째가 골프존 뉴딘이었죠. 골프존 뉴딘. 골프존 뉴딘은 어저께 이 고점을 뚫었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얼마를 깨면 이건 추세가 죽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얼마를 깨면 추세가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ETF가 매수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 한 번 더 ETF 기계적인 매수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얼마 깨면 추세가 죽었다고 그랬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이거는 이것만 안 깨면 한번 갈 수 있고, 또 이것 같은 게 어제 이제 골프존도 같이 받고, 그쵸? 골프존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크리스 FNC. 자, 이것도 골프용품 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필라 홀딩스 샀죠? 필라 홀딩스.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모아나가라. 내년 2월 달까지 45,000원 가면, 우리 유료 식구 된다고 하신 분 8분 계셨으니까, 다 확인했죠. 가나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이것도 골프장 관련주죠. 이것도 골프장 관련주예요. 골프장 관련주. 얘도 이 골프장 관련주예요. 얘도. 그러니까 얘 같은 거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관련주들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역시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정책,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제 이재명 지사 후보하고 윤석열 총장 후보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죠?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동안 수소 빠졌고 그린 뉴딜 빠졌다고 했죠. 근데 어땠죠? 어제 그저께 50대 49.5 됐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재명 지사 관련 정책들, 그린 뉴딜이나 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지사의 지지율이 높았을 때 수소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린 뉴딜이라든가 쭉 빠졌어요. 그쵸?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수가 거의 따라왔다고 하니까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옴니 시스템을 한번 단타 관심 있게 보셔라. 스마트 그리드를 간다라고 해서 어제 관련주들 움직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어제는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거 움직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여전히 그런 쪽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게 또 귀신들만 있네. 헐, 귀신들만 해서 대답도 안 하셔다. 자, 그러면 이해 못한 지은님 어서오세요. 이해 못하신 줄 알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럼 잠깐 제가 8시 20분에 지금 이제 저희 빗방 식구들 전략 하나 지금 짜고요. 전략 하나 짜고 제가 8시 한 20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할게요. 어디 갔어? 8시 20분 그거 간단 쓰고 한 25분 될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리실 분 3번, 안 기다리고 내빼실 분 4번. 자, 그러면 8시 25분부터 25분 이렇게 볼게요. 잠깐 기다려 주시고, 지금 음악 못 트니까
갈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까 잠깐 기사 보니까, 삼성에서 어저께 잠깐, 오늘 일정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혼합 현실이 있다고 그랬죠. 혼합 현실.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AR, VR. 이쪽이거든. 요 관련주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 요 관련주가 뭔지. 숙제. 그러면 8시 25분에 숙제 검사할게요. 아시겠죠? 잠깐 기다려 주세요.